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품 꼭대기 예상보다 빨리 온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쇼킹 부동산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KB국민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코피스 연동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기존 2.65%에서 2.8%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도 2.64%에서 2.79%로 올라갔고요, 예금금리는 0.55%에서 0.95%로 올린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1.4%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대출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를 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출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 먼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택담보대출, 두 번째가 전세자금대출, 세 번째가 신용대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 모두 다 대출금리가 여전히 2%대예요. 낮은 이자 수준이라는 거죠. 1년 대출 이자가 월 25만 원이면요, 2억이면 50만 원이고 3억이면 7월 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적은 부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빌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차주들 입장에서 빌릴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금리 한번 올린다고 집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출금리 2.8% 싸다고 느끼거든요. 게다가 매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렸어도 여전히 1% 전후의 정기예금 금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팔아도 돈 굴릴 곳이 없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면 안 팔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단기간 내에 두 차례가 올려야 현재 높은 상승세라도 멈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출 세 가지가 있는데 1등급 기준으로 가장 낮은 금리가 최소 3% 수준은 금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3% 정도는 되어야 빌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해야 매수자 입장에선 대출 금리가 3%래, 신용대출 금리는 3.5%래 고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금리가 3%라도 부담이 되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까지 언론에서 대문짝만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자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좀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매도자가 비싸게 내놓은 집을 사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매도자는 이렇게 사람이 안 사면 가격을 바로 낮추나요? 그렇진 않죠. 안 산다고? 그럼 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두 차례 올리고 나서 매수자가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은 거래량 감소와 매도자 버티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당장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멈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2022년의 부동산 전망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신고가의 행진, 현재의 상황은요, 1등급 차주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전세자금대출금리가 3%는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두 번째 인상이 언제냐? 지금 두 번째 인상 되게 중요하네? 그런데 8월에 금리 인상한 거 예상보다 빨라서 좋긴 한데 두 번째 금리 인상 11월 25일이네? 아직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3개월 뒤면 아직도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자, 이제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11월 25일이 아니라 10월 12일,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이때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부분이죠. 그래야 이주라운의 총재 임기가 3월 31일까지인데 그 전에 1월 또는 2월에 세 번째 인상이 수월하기 때문이죠. 10월 달에 올리고 나서 11월, 12월까지 보고 1월이나 2월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이주랑 은행 총재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거 시범적으로 약간 경계성으로 금리를 올리고 불확실성이 커 보여서 금리를 추가로 못 올릴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인상의 효과를 보자고 할지, 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우려한다든지 이런 부작용, 금리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11월 금리 인상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주랑 은행 총재가 어떤 생각을 할지 첫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주랑 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일주일 만에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등 금융불경 완화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가 첫 언급에 돼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 어려움이 여전할 만큼
경제, 민생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이주랑우 총재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자산시장의 자금 쏠림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적절히 운영해 이를 완화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여기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 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 굉장히 지금 강경하죠. 자, 언론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도원결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주랑훈 총재가 2014년 4월 취임 이후에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단독 회동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고승범 위원이 이 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감원도 만나고 한국은행 총재도 만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에 협조 요청했는데 이주랑훈 총재가 우리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고 이것은 통화정책 변화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앞으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온다는 뜻입니다. 서로 가계부채 대응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주랑훈 총재는 가계부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그리고 통화정책은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거시 건전성 정책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부채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변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에서는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기준금리 올렸다고 대출 받는 거 겁나시나요? 전혀 겁 안 나시죠? 이 부분은 이 두 명의 금융수장들도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될 거란 기대감에 부채 억제 정책이 안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려서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고 금리 인상 과정에서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은 별도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회동으로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지금 8월 CPI가 2.6%가 나오면서 이거 통화정책 담당자들 머리 좀 아프겠다 싶었는데 이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그렇게 드러내면서 이거 10월도 가능하겠다 싶은 거예요. 보세요, 8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고요. 부채 증가세 억제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금리 변화 필요성을 표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과연 3개월 뒤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냐, 6주 뒤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냐, 빨리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것을 이 금융당국 담당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이주랑훈 총재 임기 중에 1.25%로 맞추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물가 불안과 미국 긴축에 따른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동반되면서 실질 금리를 플러스 수준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야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도 이것을 처분하고 예금 시장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점이 예금금리 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 공급량 증가의 충격이 같이 올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저희 쇼킹 부동산 서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